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이 내게 비치었네.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은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는 것은 하나의 빙자죠. 이것을 기록한 표현에서 이제는 뱀을 하나의 빙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밝히죠. 계시록 20장 3절에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뱀이라. 인류사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그전에도 그런 조직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구세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인류사에 1500년 동안 가장 강교하다 하는 표현하고 어울리는 조직, 단체가 바로 교황제도입니다. 교황제도. 그 교황제도가 지금 뿌리가 드러나고 있는 때가 지금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참 위치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70년 분단된 지 70년에 성경에 표현하는 이 가장 강교한 사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떤 형태라서 말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있죠. 한번 들어봅니다. 신인균 국방TV입니다. 당교하게 김정은 아웃. 북한입니다. 북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없인 먹기 힘드시죠? 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에 8차 당대회,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규약을 대폭 개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라 체제, 그냥 정치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던 그 북한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이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의 새 당규약에 김정은의 권력이 상실된 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집단 지도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급변하고 있는 이 한반도 정세.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 신인균 국방TV가 더 빨리 알려드립니다. 더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지금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 민주당의 안민석, 이재정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정성장 박사, 세종연구소죠. 이 정성장 박사 외에는 나머지는 뭐 그다지 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참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된 내용들은 북한이 이제 뭐 적화 통일 의지 사라졌다, 이제 북한이 달라졌다, 대화의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정성장 박사 혼자만 적화 통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끼리 그냥 실내 공간에서 한번 하고 마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정말 소름이 쫙 끼쳐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도 등에서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염원하던 그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1인 절대 독재 시대 막을 내리는 제8차 당대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선노동당 당대회는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우리로 치면 전당대회입니다. 북한은 당이 통치하는 당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헌법보다 당의 규약이 더 우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고 당 규약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가의 통치체제, 지배체제,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국가를 형성하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치면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인데, 여기도 북한 같은 경우는 이 백두혈통, 김일성 가계의 그런 세습체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은 정상적인 다른 국가들처럼 뭔가 권력이 아주 선순환으로 바뀌는 이런 지도체제가 갈 거냐, 권력체제가 갈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바뀝니다. 당대회는 뭐냐? 5년에 한 번씩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각 기관과 조직의 일꾼 등 5천여 명이 모여 국가 중요 사업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대회 개최와 진행에 워낙 많은 국가적 영향이 집중되어 잘 열지 못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2차례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뭐 북한이 성립된 지 한 70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많이 열렸어야 되는데, 뭐 딱히 뭐 개정할 거 크게 없고,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왜냐? 전국 각지에서 그래도 5,000명 안에 들려고 하면은 나름 방귀 좀 낀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숙소 배정해야 되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돌아갈 때 기념품 주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죠. 그 교통비 다 제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16년 했고 지금 21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1년 어떤 상태입니까? 북한이 1년 이상을 완전히 국가를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쇄하면서 돈이 완전히 말라버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5천여 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큰 변화를 일궈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이 문구 때문에 북한이 적화 통일 의지를 이제는 없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 의지가 있는 거야, 대화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딱 요거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도 오역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나머지 진짜는 뒤에 나옵니다.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자, 기존 문구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참고로 북한은 전국적 범위, 이게 바로 한반도 전체를 뜻합니다. 북반부 이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 즉 남한까지 포함한 것을 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헌법에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도 노동당 규약의 한반도 전체가 전국입니다. 자, 수정사항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에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적과 통일 의지를 꺾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공산사회주의를 그동안은 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순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목적은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 이건 뭐 침략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 공산사회주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호호 북한 평준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서 내부에서 공산사회주의로 바꾸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무튼 적과 통일 의지는 여기 당규약에 공산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꺾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나옵니다. 이 당규약의 개정을 보면 김일성, 김정일의 그림자 지우기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이 백두혈통의 위대성을 지우기 그리고 김정은은 완전히 그냥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보겠습니다. 기존 문구가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 부대, 전위부대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이렇게 해서 아예 김일성과 김정일을 그냥 아련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렸어요.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령들을 또는 수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름은 없애버리고 그냥 수령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이 말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자신들끼리 즉 공산사회주의자들끼리 노동자 계급들끼리 뭉친 그런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생명성으로 틀어주고 끝까지 관찰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 유훈 통치를 조선노동당의 과부로 그동안은 주장해 왔었는데 여기는 그 유훈 통치,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 통치 없어요.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 방식을 당 건설과 당 활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며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 나간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아련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조선노동당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뭐 이렇게 나오다가 김일성, 김정일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조선노동당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체제계급 교양, 김정일, 김일성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거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해서 온갖 반동적인 기회주의적 사상조류 등을 반대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 여기까지만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삭제, 제거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인민정권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 발전시켰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영도하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정권이다. 라고 자신들의 정권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걸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기존 문구의 핵심은 뭐냐? 김일성이가 창건했고 김정일이 발전시켰고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영도하는 정권이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다. 그리고 노동당 정권이다. 라고 명문화를 했는데 그거 삭제해버렸어요. 김일성이 만들고 김일성, 김정일이 발전시키고 김정은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걸 삭제 이제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인민군대 이제 여기 정권이었고 이제 군대 이야기입니다. 인민군대를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뼛속 깊이 새긴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운다. 이거 삭제했어요. 이제 백두혈통을 제거하는 작업에 군대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확립하고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영도한다. 여기에서 선군이란 걸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당이
통치하지 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에 한 몇 년간은 이 김정일이 이어져오던 성군 정치가 조금 따라왔죠. 왜냐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당 중심으로 권력 체계를 바꿨죠. 그러다가 최근에 배급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당 중심으로는 힘드니까 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 중심으로 살짝 바꾸다가 지금 아예 성군이란 말을 배제해버렸습니다. 군인 아닌 자가 권력을 잡는다 이겁니다. 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노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을 최후 승리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라고 김정은에 대해서 칭송했는데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칭송 삭제해버렸습니다. 2016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불과 5년 만에 김정은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걸 삭제해버렸어요.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 김일성, 김정일 이거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태양으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은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 말 삭제해버렸어요. 그냥 당원은 당중앙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 근데 당중앙이 누굽니까? 당중앙 누가 돼도 그냥 당중앙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중앙, 그 당에게 충성해야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이걸 지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최고 권력을 누가 가지든 간에 당에 충성하면 되는 이런 체제를 지금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충성하자. 국가에 충성하자. 대한민국에 충성하자. 라고 항상 우리는 국기에 대한 명세를 하고 이런 교육을 받아왔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지금은 김정은의 영도에 절대 충성해야 된다. 라고 당규하게 즉 헌법에 그렇게 헌법 물론 따로 있지만 헌법적인 성격이 그렇게 규정할 정도로 엄청난 세습 왕조체제와 비슷했는데 이제 그걸 다 삭제해버렸어요. 바뀌었다 이겁니다. 당원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뒤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업적의 길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통일 단계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 라고 김일성, 김정일을 엄청나게 칭송하고 그걸 이제 백두혈통, 그 백두혈통을 그대로 이어서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것이 당의 목표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워버렸어요. 당원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 중앙을 결결히 옹위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하며 당 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냥 당 중앙에 충성하자. 당 중앙 말을 잘 듣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 아주 그냥 이상한 거친 말들 그리고 좀 비정상적인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 쓰다가 이제 좀 정상에 가까운 말들 쓰니까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서 대화의 의지가 아니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뀐 겁니다. 북한이 바뀐 겁니다. 그걸 바뀌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죠.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몸소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적 무장력이다. 라고 한 것을 다 바꿨어요.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 역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 조국과 당의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 보위하고 당의 영도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을 원래는 김일성 동지가 항일투쟁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김정일이가 아주 무적 필승의 강군을 발전시켰고 그리고는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이 혁명적 무장력이다. 김일성이가 항일투쟁하면서 만들었고 김정일이가 발전시켰고 지금은 김정은이가 이끌고 있는 바로 그게 조선인민군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노동당의 무력이다 라고 바꾼 겁니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협, 주체
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호 보유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 당의 성군혁명 영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는 혁명의 핵심 부대 주력군이다. 삭제했어요. 수령의 군대 라는 문구가 있는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수령의 군대. 목을 잘라버렸던 피에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왜? 백두혈통 쟤들 이제 안 돼! 라는 여론을 북한 사회에 만들고 있는 작업에서 우리는 이런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노동당 규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냐? 잡고 있는 놈이 누구냐? 자, 최룡해 요새 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도 않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과거에 김영남이가 맡았던 바로 그 자리인데 지금 뭐 그냥 숨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덕훈, 이 김덕훈은 내각 총리인데 이 내각 총리인 김덕훈이 조영원 앞에서 부동자석으로 섰습니다. 김덕훈은 아니겠죠. 그래서 김정은을 제외한 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나머지 4명, 이 4명 중에서 누가 그러면은 진짜 권력자냐. 그래서 군권을 장악한 것 같은 이병철, 그리고 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조영원, 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들 중에 누구 하나가 진짜냐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떤 경우가 맞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것은 북한의 이 통치체계인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은 끝났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냥 숙명처럼 여겨져 왔던, 북쪽으로는 도저히 뭐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없고, 우리가 해외로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숙명처럼 선보다도 더한 이런 생활을 가는데 그게 어쩌면 곧 바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건설 회사들, 수많은 토목 회사들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토목 건설, 사회 간접 자본을 하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통일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정권이 살습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어떤 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김정은 일가가 세습하는 그 상황보다는 훨씬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뭐 반대로 더 악한 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김정은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까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제1번에 전국을 공산사회주의화 한다 돼 있는데, 우리 남한은 아직도 사회주의 적가통일하는 거 명시해놨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 공산사회주의화로 만들 수 있는 정권 하면 안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정권 만들어서 이 북한의 확실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내용은, 이 사람 지금 신인균 씨가 전문가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엄청난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참 이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우리가 202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이걸 예견을 해 두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예가 뭐냐니까 3월 14일 날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와 평화회담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이 자료가 14일 날 나왔는 14일 자료가 18일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바로 그 다음 주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남북 복음 통일이 지금 진행 중이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하고 이거는 복음 통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는 정광훈 목사가 선포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가 선포한 세계기독청, 만주 땅에 세워지는 세계기독청이 지금 우리한테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내용으로 3월 20일 날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4월 18일이죠. 4월 18일 미국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 진행이다. 기념일로 이거 4월 18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단지 선포인데 요거는 전쟁 기념일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연결되어지는 것이 북한 6월 20일입니다. 오늘 북한 복음 통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8차 전당대회 규약 변경을 통해서 이건 이제 복음 통일은 진행형이지 이걸 갖고 의심할 내용이 없는 점검물이다. 점검물.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른 자료에서 보면은 3월 14일 날 나왔던 자료는 바로 이 자료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근데 이것을 3월 18일 날, 이게 금요일인가 그랬습니다. 3월 10,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그 다음 주간에 21일 날 이게 발표를 했죠. 복음 통일이 진행 중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또 나오는 내용이 요거죠. 이거 4월 18일이죠. 4월 아까 말씀드린 4월 18일 날 자료를 뭘 보고 그러면 기념일을 했느냐? 복음 통일 진행 기념일이다. 왜 했느냐면 바로 요 증거래. 여기 이것도 신인균 군사 TV에서 한 건데, 신인균 국방 TV에서 한 건데, 미군이 대한민국 임진강에서 반영구적인 교량을 부설하는, 장강조립교라고 이 반영구적인 이 시설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지금 3월 14일 날 있었던 그 흐름과 지금 이거 같이 맥을 한다. 그래, 진행이다. 요 자료를 선포를 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혼자서 떠드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료가 이제는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거죠. 8차 전당대 이 규약 변경. 이 내용을 읽어본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규약이야. 이 규약이 교회에서 많이 다루지만 또한 이것은 국가에서 법률이잖아요. 법률 중에서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그래서 8차 전당대회에서 규약이라는 것은 이건 아까 신인균 씨도 이야기하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주물르는 거예요. 주물르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얼마나 면밀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3월 1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을 만나는 이 내용은 이제 와서 보면은요, 8차 전당대회가 1월달인데 1월달에서 3월 사이에 이 기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갈 정도라면은 이미 김정은은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다시 말하면 로봇이란 말이야, 로봇. 완전히
새로운 정권,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가지고 놀아지는 그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한 그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래 볼 때 지금 여기 전당대회를 1월 달에 있은 걸 6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뭐 참, 하나씩 간간히 봐진 거지만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요 선포하는 거하고 볼 때는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는 3월 달이나 4월 달에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참, 그야말로 강경한 자의 흐름에 북한에서 누군가는 분명한 강경한 자가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걸 볼 때 남북의 복음 통일이라 볼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거로 볼 때, 이걸 볼 때는 반드시 염두에 둔 것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전에부터 그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복음 통일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온 국민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주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